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개묘년입니다. 지혜와 풍요를 뜻하는 검은 토끼의 해죠. 오늘 뉴스데스크는 특집으로 준비했는데요. 첫 소식은 붉게 타오른 새해 첫 해맞이로 시작합니다. 3년 만의 해맞이 행사에 전국 곳곳에서 새로운 희망과 새해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정인곤 기자입니다. 일출 명소 중 가장 해가 먼저 뜨는 간절곶. 오전 7시 31분, 붉게 타오르는 개묘년 첫 해가 바다 위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닷속 문무대왕릉에서 솟으내는 하늘을 불태울 듯 이글거리는 모습으로 1916m 높이 지리산 천왕봉에서 바라본 해는 구름을 뚫고 조용히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유람선과 구남 위에 올라 새해를 좀 더 가까이에서 맞이하려는 시민들까지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했던 해맞이 공식 행사가 3년 만에 열리면서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축제 분위기도 많이 느껴지고 작년에도 이제 해를 보러 왔었는데 작년보다 확실히 인파는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대전에선 5천 명 넘는 참가자가 영하의 날씨에 맨몸 마라톤으로, 제주에서는 맨몸으로 겨울바다에 뛰어들어 새해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전남 구례군과 경남 하동군을 잇는 남도대교엔 영호남 주민들이 모여 화합을 기원하며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는 이태원과 같은 참사 없이 행복한 나라로 출발합시다! 여전한 코로나의 그늘에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힘겨웠던 2022년. 새해는 웅크렸다 도약하는 토끼처럼 서로를 희망으로 보듬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해봅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이제 집권 2년 차를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노동과 교육, 연금의 개혁과 경제위기 해법으로 수출을 강조했는데 남북관계나 야당과의 협치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출입 기자들은 참석하지 못해 질의응답도 없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신년사는 올해 경제에 대한 진단으로 시작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금리를 올리는 가운데 경기 침체 가능성도 큰 위기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은 수출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복합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합니다.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입니다. 지난해 수출 적자가 역대 최대치인 60조 원을 기록한 상황에서 직접 수출 전략을 챙기고 해외 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혁 필요성을 설명한 대목에선 기득권 타파를 강조했고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가장 먼저 노동개혁부터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성과급 중심으로 전환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차별화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개혁에 대해 윤 대통령은 고등교육 권한을 지방으로 넘겨 지역 산업과 연계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고 연금은 조사와 공론화를 거쳐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야당에선 국정 비전이 추상적이고 위기 극복의 해법도 모호하다. 개혁을 말하면서 국민과의 소통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기득권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전 정부와 야당입니까? 노조입니까? 아니면 국민들을 모두 적으로 돌리겠다는 심산입니까? 3대 개혁엔 여러 입법 과제가 따라붙게 되지만 야당과의 협치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남북관계에 대한 내용도 전혀 없었는데 윤 대통령은 대신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지휘부와 화상통화를 하고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도발에 확실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여야는 새해 첫날부터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검찰 소환을 앞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폭력적 지배가 난무하는 시대라며 현 정부에 날을 세웠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겨냥해 한 발짝도 미래로 나가지 못하고 목리를 부리고 있다며 맞받았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 경제와 민생,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모두가 위기라며 민주당이 희망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타협과 또는 조정을 통한 희망을 만드는 일들이 많이 사라지고 폭력적인 일방적 지배가 난무하는 시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희망의 길을 12구 참사 시민 분향소를 찾아 유족들을 위로한 이 대표는 김대중 재단 신년 할애식에도 참석해 다시 한번 폭력적 지배를 언급하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요즘 유난히 김대중 대통령님의 삶의 궤적을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또 그분의 삶 자체가 인동초라고 불렸을 만큼 혹독한 시련과 고난을 겪고 연초 검찰 소환을 앞둔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전방위적 검찰 수사를 새해 첫날부터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이 대표는 오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찾은 데 이어 오후엔 김해 봉하마을로 이동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했습니다. 사면된 김경수 전 지사와도 짧은 만남을 가진 이 대표는 내일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며 당내 결속을 다지기 위한 행보를 이어갑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겨냥해 한 발짝도 미래로 나가지 못한 채 거대 야당의 목리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고 1월 임시국회 역시 이재명 방탄국회가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1월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면 설 이후에는 열 수도 있다고 보는데 바로 이어서 임시국회는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3월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은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내년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MBC가 2023년 새해를 맞아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38.2%, 잘못하고 있다는 56.4%로 나타났습니다. 긍정평가는 지난 8월 20%대 추락 이후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부정평가는 여전히 절반이 넘습니다. 먼저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매우 잘하고 있다 16%, 잘하는 편이다 22.2%로 합해서 38.2%입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매우 잘못하고 있다 35.7%, 잘못하는 편이다 20.8%로 합해서 56.4%입니다. 긍정평가는 지난 8월 조사에서 28.6%로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당시에는 인사파동, 국민의힘 내분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 뒤 넉 달 사이 상승 추세가 뚜렷합니다. 반대로 부정평가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긍정평가보다 18.2%포인트 많아 절반을 넘었습니다. 긍정평가의 이유로는 결단력과 추진력을 꼽은 답변이 38%, 공정과 원칙이 33.9%로 둘을 합하면 70%가 넘습니다. 반면 부정평가의 이유는 독단적이고 일방적이 35.9%, 능력과 경험 부족이 29.9%로 둘을 합하면 70%에 육박합니다. 윤 대통령이 새해에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분야도 물었습니다. 경제 위기 극복과 경제 성장이 41.8%로 가장 많았습니다. 약자 배려, 복지와 사회 안전망 강화가 16.3%, 야당과의 협치 복원과 국민 통합이 14.7%,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개혁이 12.2%로 뒤를 이었습니다. 노조 부패 척결, 노동시간 유연화 등 윤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했습니다. 노동조합의 잘못된 부분을 개혁하는 것으로 적절하다 48%, 노동조합을 적대시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것으로 부적절하다 45.5%였습니다. 중단된 지 한 달이 넘은 윤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는 재개해야 한다 39.4%, 재개할 필요가 없다 53%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MBC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물었습니다. 적법한 검찰권 행사라는 응답이 50.6% 나왔습니다. 12구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응답은 52%였습니다. 이어서 유충환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적법한 검찰권 행사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응답이 50.6%, 야당을 겨냥한 표적 수사이므로 문제가 있다는 응답은 43.2%였습니다. 국회가 12구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해임해야 한다는 응답이 52.2%로 절반을 넘었고 해임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42.2%였습니다. 한국 정치에서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독단적 국정 운영과 협치를 거부하는 대통령이라는 응답이 31.1%로 가장 많았고 다수 의석으로 정부의 발목을 잡는 민주당이라는 응답이 21.2%였습니다. 진영 논리에 갇혀 갈등을 부추기는 기성 언론 16.7%, 강성 지지층에만 의존하는 여야 지도자는 16.2%로 뒤를 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로 누가 가장 낫냐는 질문에는 유승민 전 의원이 29.8%로 가장 높았고 안철수, 나경원, 김기현, 주호영이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만으로 좁혀보면 나경원 전 의원이 21.4%로 가장 높고 안철수, 김기현, 유승민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대표 선출 규정을 당원 투표 100%로 바꾼 데 대해 물었더니 여론조사 30%를 반영하는 바뀌기 전 규정이 더 적절하다는 답이 63.7%로 당원 투표 100% 안보다 2배 넘게 높았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40.5%, 더불어민주당 35%, 정의당 4.6%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12월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전화 면접으로 전국 만 18세 이상 1,009명에게 물었고 응답률은 14.6%, 신뢰 수준 95%에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